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개인일부 깨어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중심으로 개인일부 1장을 다뤘지만 2장에서는 개인일부가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인일부 자체가 발달 진화론자하고 통합심리학, 통합사상가 자체가 플로티노스와 헤겔의 절대관념론의 바탕을 둔 통합사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게 이제 발달 진화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일부가 여기에서도 이제 진화에 대한 것, 인간 의식, 심리학 발달 진화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왜 성장해야 되는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도 성장의 깨어남을 설명한다. 그부터 다음부터 5장서부터 19장 이게 전부 다 성장에 대한 게 성장 발달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일부가 갖고 있는 성장 발달이 개인일부의 모든 책들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달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지의 발달과 또 인지에 관련되는 자아의 발달, 성장 발달, 그리고서 이제 그에 관련되는 다양한 발달 라인들, 그러니까 뭐 사회성, 도덕성, 가치의식, 뭐 영성, 할 것 없이 쭉 그런 발달 라인을 갖다 개인일부가 그하고 초기에 개인일부 책에서부터 지금 이 책에서까지 계속 꾸준하게 발달 심리학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인지에서만 뭐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의 뭐 메슬로우라든지 인지 비아제라든지 자기 욕구의 발달에 대한 거는 메슬로, 정체성은 웨빙거, 또는 이제 인간의 사회문화적으로는 진 갭스, 블란시오의 장 갭스라고 하는, 또는 라이프타임, 인간의 생애 주기에 대한 발달, 그거는 에릭 에리슨. 근데 그건 고전적으로 이제 발달 심리학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발달 심리학이 초기의 발달 심리학보다도 좀 더 초기의 발달 심리학, 지금 얘기한 고전적 발달 심리학은 인간 의식, 심리의 발달을 출생 후에서부터 전부 다가 에릭 에리슨 말고는 전부 다 20세 초까지 성장 기지. 우리가 성장이란 말을 개인일부가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개인일부 같은 생각을 하는 심리학자들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심리학의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 자체도 지금 그 뒤에 고전적 심리학도 지금 내가 얘기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이거나 광범위한 지금 데이터나 이걸 바탕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석학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발달 모형을 구했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대, 중세 여기까지, 개인일부는 거기까지는 전혀 인간 의식이나 이게 발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왜냐면 개인일부는 발달 심리학적인 그걸로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그렇게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런 발달 인간 의식의 성장 진화 발달을 개인일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중세 이후의 근대 오면서 과학기술 혁명,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 이런 게 열리면서 인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인간 의식이 주로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또 학문적인 거로도 이제 심리학도 전부 다 실제로 20세기 와서 이 심리학이 오히려 발달 심리학보다 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리학 자체는 심층 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 무의식에 대한 것부터 그것이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쭉 대상 관계론에서 성장기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 발달 장애 문제나 발달 문제,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발달 단계론자들,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유명한 비아제나 메슬로우나 에릭 에릭슨이나 전부 다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한 발달 단계란 게, 여기서 지금 이게 개인일부가 얘기하는 거대 담론적으로 인간이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이 원래 다루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 의학자들이란 게 태어나서 청소년기 20세기 초까지 그거 하니까, 그게 성인이 된다면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거의 20년 동안 부모의 영향하에 의존해가지고 성장한다면, 그와 단계에서 인지와 자아와 사회성이나 기타 모든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는 게 인간의 가진 고유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성장 과정에 어떻게 인간이 서로 연령별로지, 1살에 2살, 한때에서 7살, 스쿨링 에이지에서 초등학교 수준인 7, 8살부터 12살, 그 이후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것을,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은 많으니까 학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서 단계 특유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는 걸 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자아를 가지고 하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달 라인별로 학자들이 자기 개인일부가 그런 거에 대한 이 책에도 뒤에 많이 나오지만 여러 수십개 발달 라인 학자들이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걸 그랬다 이게.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심리학이 더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오고 그다음에 그 하면서 그런 고전적인 발달들이 다른 어떤 발달의 다양한 요인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이 우리가 거시적으로만 얘기한다 해도 어떤 사회 문화 환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인간이 거기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실 발달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 연령별로 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발달에 그것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구나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에 대해서 다른 거는 고전적으로는 에릭 에리슨 말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닐버는 원래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20세 초까지 그걸 다 다루는 건데 라이프타임 생애 주기별까지 다루는 그런 소수의 학자들 빼놓고는 에릭슨 같이. 그렇다면 그런데 헤닐버는 그걸 갖다가 성인에까지 쭉 전부 다 똑같이 간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헤닐버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그전에 이제 유인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가서 호모사피엔스 거쳐서 태고척부터 이렇게 쭉 그 발달도 이제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론에 의해서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이 헤닐버가 이게 성장에 대해서 성장 진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헤닐버에 대해서 지금 이 챕터뿐이 아니라 뒤에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헤닐버의 빅 홀리스가 영성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영성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대체적인 영성이 아니고 개개인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성을 우리가 진짜 다룬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출생해가지고 20세 초까지 성장 과정에서의 영성의 발달이라는 건 그 개인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이라는 것은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나 대상에. 개인이 그때 뭐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어웨어니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의식이 성장하거나 발달한다는 건 어웨어니스가 어떤 형태든지 자각이나 성찰적인 자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생기는 인지적으로 그게 생기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10대 지나가지고 이제 청소년기 이때는 이제 그게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때라고 해서도 그것도 이제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 돼가지고 부모나 그걸 떠나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그 하겠지. 그럼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어때요? 다 20대 초까지 또 지금은 거의 뭐 선진국은 대학 다닐 때까지 물론 선진국에서는 일부는 뭐 대학 들어가면 그다음에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다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100%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헤닐버의 이런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인간이 출생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게 발달하면서 갖는 특징적이다. 평균적인 특징.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인간 의식의 성장 발달을 논하구나. 영성과 연관시켜가지고 얘기한다. 그게 어때 실제로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테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 어떤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닐버가 지금 이 책에서 8개 챕터를 갖다가 이런 성장에 대해서 고연적인 발달, 심리학적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책의 주제하고는 동떨어지기 쉽고 또 지금 이 발달 심리학 자체도 이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했지 단선적인 단계적인 발달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이고 또 그 자체가 더구나 성인이 돼서 말할 필요 없지. 아이들은 그냥 거의 평균적으로 유아, 아동, 프리스쿨링 에이지의 뭐 어린 아동이나 학교 다니는 아동,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 이 아동들은 대체로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아동들은 발달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자기냐 뭐 또 인지냐 자아냐 또는 사회성이냐 도성이 다 차이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일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그 이후에 발달 심리학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 그 이후에 다른 비선형적이 같은 걸 성인에 와가지고는 이게 뭐 성인 심리학에 대한 게 많이 없는 이유가 그게 참 내가 특이한 거지만 그런 것을 발달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의식의 성장 발달은 헤닐버가 얘기하는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인간 의식의 성장 발달을 무엇이 결정하고 영향을 주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하려면은 내가 여기에 그걸 보여주기 전에 지금 얘기한 말이죠. 서양의 인간 의식의 성장 발달에 대한 거를 이건 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고전적인 단순한 발달 그거와 달리 인간의 이 성장 발달에 대한 것 자체를 서양적인 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성장의 그 소수의 성인의 에릭슨이나 뭐 레빈슨이나 기타 몇 사람의 그 다르게 이 보는 그런 성인 발달에 대한
경우에는 생애 주기적으로 라이프타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여하튼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 지금 요거는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에서는 전부 다 아동의 영유아의 발달도 언제부터 났어요? 출생 후 직후부터 했단 말이에요. 출생 직후에는 개인일보 책의 앞에 수십 권의 책들의 발달의 초기의 단계에 보면 완전히 자아가 생기기 전에 플렐로마적인 단계, 신체 자아라고 하는 게 생기기 전까지 한 살 이전 단계는 이 개인일보는 아이들이 아무런 그게 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 게 없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비아제가 얘기해서 감각 운동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도 뭐에서 하냐면 딱 출생 후에부터 하는데 근데 요즘 와서는 이게 뇌과학도 하고 뭐하고 뇌하니까 다 전부 다 출생 이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중요한 것은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선 내가 얘기하는 건 서양에서는 아직도 일부는 이제 성인이 된다면 다르다 하는 게 최근에 와서 이제 발달하고 있는 그건 사실이야. 성인이 돼 가지고는 이제 아동 청소년기하고 다르다. 그건 또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의 성장 발달의 문제.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 어떠냐, 어떤 존재이냐 할 때는 뭐 인간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뭐 상식선에서 아는 거 이런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했죠. 그런 거는 대부분 어디서 생겨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근기의 문제는 서양에서도 요즘은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지배적인 게 근기의 요인이고 근기와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걸 내가 아마 강의에서 아마 입이 아프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지배적인 요인이에요. 근기와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카르마. 여기서 써놓은 것, 근기, 유전, 카르마. 이거는 지금 이 서양에서도 지금 새로운, 최근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특히 심리치료, 심리치료 분야의 그 학자들 많다 이거예요. 많아지고 있다. 이제 뭐 다수라는 게 아니라 점점 전에보다도. 내가 지금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테네에서의 태교,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은 태교야 물론 당연히 동양에서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했고 서양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태교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건 과학의 발달과 그러면서 아이들이 테네에서의 엄마와 그 안에 하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동양은 그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 예를 들면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그래서 여기까지 개인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여기 청소년기까지가 어떤 거예요? 청소년기까지가 진짜 아까 우리가 실제로 성장, 부모와 자기의 대상관계 그에서 의존적으로 해가지고 인지나 자아나 뭐 사회성이나 또 모든 게 다 이게 그 안 여기까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걸 이 개인일부가 그런 거지만 완전히 그 이후에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도 발달을 거치고 개인일부가 그 하는 게 뭐예요? 통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뭐예요? 이 개인적인 게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장에 가면 이게 실존적이고 실존적인 영성이나 그하고 통합 영성. 통합인서, 통합의식, 개인일보는 또 초통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아초월적인까지 이렇게 개인일보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발달을 갖다 개인일보는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보울준 발달 심리학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일보 그 고전적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다양한 거지만 발달 라인의 다양한 다룬 걸 개인과 이 책에서 6개 창에서 다 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팩터가 사실은 서양에서도 아직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기참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이게 또 단선적으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근기나 유전이나 또 카르마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소수가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이 치유를 다루는 전문가로서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서양에서 이것이 갖는 걸 내가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것만 보여주기 했기 때문에 그하지만 왜냐면 이거 자체가 실제적이나 현실적인 얘기 아니라 이것이 이게 평균치적이고 단계 특유의 특징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성장기와 이 성인 이것도 하나의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그거이지만 더 이상 안 되고 멈추고 그게 이제 장애적인 거나 또는 여러 요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신심리적인 장애나 뭐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인들하고 아이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가 어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요 시기란 말이에요. 요 시기. 여기가 지금 인간의 그걸 갖다 발달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그걸 따져도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출생이란 게 우리가 뭐냐면 출산이 아니라 배아가
딱 이렇게 분열되기 이전 단계 딱 이런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생명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이 딱 그래가지고 태내에서 성장하기 직전 단계도 딱 들어왔을 때 인간은 우리가 뭐냐면 얘기하는 게 이게 성과 명과 정으로 이게 성명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성명정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명예, 영과 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정이라는 게 바로 이제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전생에 그걸로 해서 갖은 건기, 카르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영혼이 실제로 이건 뭐냐면 출생할 때 이걸 가면 유전적인 요인이 유전도 이건 부모와의 카르마에 의해 생기는 그 유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 받는 게 뭐냐면 성격, 성품, 기질, 체질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이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다 뭐다 또는 뭐 우리가 뭐 성격과 성품은 뭐예요? 부모와의 카르마에서 그 성에 대해 성. 이쪽은 명이다 말이에요. 성과 명 자체가 유전적으로 부모와의 카르마에 의해서 개체가 형성하는데 또 이건 본인이 부모와 달리 하나의 개체가 건기와 카르마. 이것이 하나의 성명정으로서 영혼.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몸이죠. 이거 몸을 갖는. 물론 이 신이라고 할 때 육신적인 나면서 기적인까지 혼에 관한 심적인까지.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이 개개인이 전부 다 바탕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도 우리가 건기 자체도 쉽게 건기로 나눈다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하건기, 중건기, 상건기. 그것도 세 개로 하지, 하지, 중순.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날 세계를 보라 인간들 예전하고 지금 케인일보가 얘기하는 뭐 인간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쫙 이 발달 진화하면서 특히 과학기술 문명이 그 언제부터 했다고 해요. 케인일보가 이렇게 중세 끝나고 건세되면서부터 과학기술과 이 계몽주의, 인본주의, 계몽이 인라이트먼트가 되는 거지. 그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계몽이 되는 건데 계몽이 된다고 해서 계몽되도록 계몽된 삶을 향유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그 대기 전하고 지금 케인일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 여러분 보면 케인일보가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는 있게 된 거는 그 시대가 기계화나 뭐나 그게 안 되고 또 제국주의 시대고 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온 포로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여성은 또 뭐냐면 그래도 농경이 위주고 하니까 나가서 쟁기질하고 그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것도 못하니까 이게 시대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근대화 되면서 하여튼 그 계몽이 됐어요. 계몽이 됐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더 옛날 그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서구를 봐도 그렇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동북아나 우리 동양에는 그렇게까지 이거하지 않았어요. 서구에서의 그 건세 17, 18세기 기계화되고 19세기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왕조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사실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지배계층이라는 게 자본가 계층. 그다음 물론 공산주의가 생기면서부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 지배계층들. 지금 겉으로는 그전 뭐 완전히 공유, 무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도 완전히 바닥은 옛날에 농노나 마찬가지예요. 그거거든. 또 이쪽은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거는 노예보다 더 비참한 거거든. 내가 이런 건 상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 거라 이게. 그런데 케인일보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것이 그 이전에는 노예나 꼭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대화 되면서 그래야 됐다. 합리적인 그런 사고. 근데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성인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합리적인 사고까지 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 21세기 오늘로서 인류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유예가 우리가 이제 성인에 대한 유일하게 한게 그레이브스의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거 다 인정한다 이거 상황에서도 왜 자기 워낙 그래도 그레이브스의 그걸 보면 진짜 이제 그린이 와야만 되는데 그린 6개의 일청 의식에서 그린 정신이라는 게 이게 존재적인 삶에 대한 깨어나는 건데 그린까지 가는 거는 그린 이전에 이제 오렌지 인섭적인 블루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성인 쪽에 오면 이게 성인에 오면 이런 식의 발달이 이게 여기서 성인기의 발달의 그 대표적인 게 성인의 이걸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걔는 바꿔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발달 그냥 한다고 했어요. 실제가 아니고 허구란 건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지금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 그런 거 그게 아니다는 게 다 밝혀지고 그래서 하는데 주구장창 그거 뭐 처음서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하는 이 개인일보의 이런 고집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그걸 할까 하여튼 그거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내가 개인일보가 굉장히 독특한 게 다른 학자들은 자기가 젊을 때 했던 거 다 다른 게 발전되고 하면 바꿔줘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개인일보가 30, 40대 때 그 했던 그 책들의 그하고 여기하고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발달 심리학적인 게 특징적 그하다 이거예요. 인지로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감각, 뭐 전조작, 구체조작, 형식조작, 부형식조작 이렇게 그한 인지를 중심으로 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뭐 매슬로가 얘기하는 욕구의 발달, 그걸 얘기한다 그래도 구체조작 신부가 이게 뭐 이런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그거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인지만 갖고 하고 자기 욕구만 매슬로적인 거, 뭐 이건 비아제 그걸 비아제 이게 매슬로적인 걸로만 해도 여기는 생리적인 단계라고 해요. 여기는 뭐 보호, 안전, 자기 사회적인 자기가 생기기 전에 되고 여기 뭐 인정을 받고자 또 소속감. 여기 가면 형식 조작심에서 여기서 이제 존중. 그다음 뭐 정체성으로 뭐 랩인 것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또 잘게 해서 정체성 위주로 쭉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얘기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하는 게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그한다는 얘기를 성인 될 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조차도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대상 관계 거의 정상적이라도 다 달라요. 왜냐면 왜 달라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게 전 세계 지금 뭐라 이거예요. 개인일보 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건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개인일보는 서구 중심적이고 또 서구 중심 중에서도 어떤 중심이에요? 백인 부끄럽다 백인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일보가 예를 드는 뭐 합리적이다, 통합적이다, 초통합적이다 그거는 아주 건기가 뛰어난 현대인들, 백인들 중에 아주 소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그게 과연 얼마나 되냐. 개인일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발달이란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인의 발달에서 대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여기에 도달한 대학교 갈 때쯤 돼서 이 후형식 조작식 정도 온다 하면 이게 완전히 이성적이고 개인일보가 예전 비전 논리적이고 또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이제 청년이 됐겠지. 이제 20대 몇 명이 된다고 1%가 돼요?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게 1%가 된다 그 이상으로 된다는 건 아주 그 에리떼적으로 선진국 좋은 환경 거기에서 교육받는 소수로 그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 현대 인류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들과 또 크게 놓치고 있는 건데 80억의 지금 현대 인구를 놓고 보자 이거. 그럼 그 의식이 어느 정도의 그 현대인이 지금 오늘 22세. 그건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재 초고도 디지털, SNS, AI 이 시대 과학기술도 우리가 인간을 좀 초월하는 지금 경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게 그게 좀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완전히 웬만한 전문가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로 AI가 되고 거기다 이제 몇 년 더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하고 이건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개인일보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식이 어때요? 그럼 붕 날라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과학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발달 진화적인 그거는 허구적이라는 게 100년 전에 지금 그 한 게 뭐예요? 이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1933년. 100년 전도 안 돼요. 그때 일어났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독일이 유대인 말살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서구가 그하고 그때는 뭐 공산주의 그것도 했지만 같이 그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수백만의 유대인 뭐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말고 또 소련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스탈린이 수백만 수천만 일본에서 그럼 그 시대가 딱 끝나니까 냉전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중동에서는 종교와 그거 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고 그땐 소련이 또 그 아니까 소련하고 이 양대 냉전 시대가 그하고 중국은 아직 성장할 단계가 그하다가 그럼 그런 식으로 되는가 지금 다시 또 제국주의 패권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렌지 밈의 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죠. 이런 사고를 갖고 그 다음에 그린 같이 이 공동체 개인일보는 이걸 상대주의라 하는데 상대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린이 되면은 존재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그 개인일보는 그린을 갖다 상대주의다 이렇게 상대주의는 오히려 잘못하면 그건 듣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린이라는 것은 공동체 개인일보가 정말 보는 게 이런 사상이라는 건 동양에서 20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묵자가 가진 겸해사상 그런 건 묵자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묵자의 겸해사상은 이거는 그때 동양의 지도층들이 다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몇 프로가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중산층 정도 백인들은 오렌지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사고 또 민주적인 그런 걸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더 많겠지. 왜냐하면 이게 이념으로 따지면 RBO가 보수의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수가 여러 층으로 되죠. 이게 보수고 BOG가 진보. 그러니까 이 그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 중에서 있다 이게 있는데 몇 퍼센트가 되냐 이게.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쪽이 어디로 가요? 스칸디나비아. 그래도 가장 의식이 그한.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 데도 있지만 거기 가면 더 퍼센트가 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마가라고 해가지고 보수들이 이 백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몇 년 전까지도 이런 세계가 올 거란 건 상상을 못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우여곡절 그때 다시 뭐 그랬다 하지만 우리 진짜 민주적인 그 정신, 촛불 정신 이런 것들이란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60% 정도 이상이 그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신패권주의가 돼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다 하고 공공연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표면적인 이유는 뭘 대더라도 실제는 그 나라에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원이나 그걸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 소련, 중국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캔일버가 얘기하는 100년 이후에 인간 의식이 유의로 캔일버가 얘기하는 뭐 통합이라는 건 캔일버가 패러다임 마크를 해놓으니까 그걸 강조하는데 그런 틀에 의한 그것에 캔일버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전부 다 백가쟁명이고 그에서 전부 다 그럴 때 이 통합적인 그런 게 필요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는 건 진정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의식이라는 게 옛날에 벌써 우리가 캔일버도 그걸 인정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에서 4분면이 제일 그한 거란 말이에요. 4분면이라는 것은 벌써 3분면으로 해가지고 진선미, 지인용, 지덕계 뭐 해서 옛날에 이미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4분면적인 그런 거예요. 그 대신 뭐 개체적인 거, 집합적인 거, 또는 시스템적인 거 이걸 구분 안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구분하는 것도 넌센스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히려 그런 온분면적인 그런 사고와 옛날엔 더구나 유물론자는 더구나 없었으니까 인간 의식이 초언어적이고 초의식적인 초이성적인 거기까지를 지식인이라면 옛날에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웠고 인간 의식의 수준이라는 게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걸 옛날에 다 예를 우리가 동북아로 따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비, 군자, 양반 이렇게 하는 농노계층은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의식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고서 뭐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 전국시보다 알 수 있이 다양한 사상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걸 갖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캔일버는 콜럼버스 달걀같이 틀을 가지고서 약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굉장히 그러고 캔일버가 워낙 서사가 좋고 이제 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 이거 그하다 해서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캔일버의 그 사상이 굉장히 돋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이렇게 했던 건 사실이야 이거예요. 근데 캔일버가 그걸 계속 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더구나 이게 뭐예요 이상심리 전부 다 이게 뭐 성격장애 인성장애 자 이 모든 그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가벼운 데서부터 심하대. 그러니까 캔일버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식의 아래 단계에 가면 갈수록 이후에서 여기서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성인이 되면 여기 딱 오면 이 아래 단계에 가진 모든 문제가 또는 의식, 무의식 성인이 2단계 오면 완전히 이게 고액소화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지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란 건 베이지밈이 지배한다는 거지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2단계에서는 성인의 그것은 무슨 의식이 지배하냐. 근데 그것도 캔일버가 얘기하는 뭐 퍼플만이 주술적인 거야. 이건 완전히 뭐지? 이걸 맞아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지밈이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 신체적인, 생리적인, 생존적인 욕구 요것만 가진 그런 자기의식 요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졌다고 이 사람이 그거밖에 없네. 캔일버식으로 하면 그것이 그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현재 지배하니까 왜냐면 회사 사장을 하고 뭐하고 도구하는 사람도 완전히 꽉 망하고 그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됐을 때 삶의 의지를 잃고 요거 본능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사회와 격리와 자기가 고하고 싶은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잠재되어 있는 거는 이후의 것들도 동작할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넥티브한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요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가 그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항상 그 RBO 뭐 얘기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 이거 자체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PRB, RBO, BPR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거 이거 자체가 건강하느냐 아니 불건강하냐 병리적이냐 아니 이게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의식, 실존의식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되면은 스파이럴 다이나믹스가 더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인간은 성인이 되면 이제 그때 하는 게 자라는 단계는 몰라요.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학교가 보내지고 뭐하고 하니까 성인이 되면 딱 하니까 성인이 되면 사회로 던져진다. 사회로. 그럼 인간이 뭘 해야지? 인간은 가치 추구적인 존재예요. 왜냐면 인간한테 기본적인 본성이 뭐예요? 자기 성취하고 싶고 자기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어느 인간에도 없는 게 레드란 말이에요. 레드란 거. 이기적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이 권력, 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 명예, 신분. 근데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레드를 병리적이 돼서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이 지배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같은 치유자에서 이 사람이 좀 건기가 중상건기 이상이 돼가지고 이게 벗어났다 이게.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건기가 낮으면 어때요? 더 많이 갖고 더 지배하고 더 남을 거하고 굴림하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레드란 건 의식 중독이 되면 문제는 이게 중독이 되는 경우에 문제.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일보의 지금 성장에 대한 것의 허구성과 비실제성, 비현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성장 과정에 자기의 잠재의식, 무의식, 심청 무의식에 갖고 있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불건강한 그런 게 좀 적고 마이너하겠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또 이 어떤 건기와 갈마와 자기 이 뭐 부모의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그에 있냐 그에 따라서 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똑같이 한다. 다 다르다 이게. 지배적인 게 어느 쪽이 다른 거지. 복합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사회가 돼가지고 이걸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자체도 어느 단계에 또 그 그룹으로서 아래 위에 갇혀 있느냐 그게 불건강하냐 이거의 문제지 레드적인 인간, 블루적인 인간, 오렌지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개인일보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너는 레드적인 인간이야. 너는 인섭적이고 뭐 블루적인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일보의 발달 심리적인 얘기란 것은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도 이미 그거는 철진한 얘기고 아니다는 걸로 그하고 있지만 현재 심리학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더 심정적인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주 그 소수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 존재를 얘기할 때 건기의 문제, 칼마의 문제, 그다음 유전의 문제 이것도 칼마, 부모와의 칼마의 문제지만 사이코패스 아니면 간질 환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기질 체질이 이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건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전적으로 그러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잘못 사라져서 잘못 사회화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없죠. 사이코패스는 이미 부모나 자의 칼마 주로 이제 이 사이코패스인 건 아까 얘기한 성격 성고 이것이 성격 장애적으로 하고 나가지고 그것이 유전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고 또 아무런 감각을 안 느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환경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갖다 살인하는 사람이 있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건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살인까지도 할 수 있고 남한테 또 그해가지고 이게 건기가 좀 낮으면 어때요? 남을 갖다가 괴롭히거나 그거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성격 장애적이고 유전적이고 칼마적이고 이런 거 칼마는 근본을 따지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가지 성격 장애 기묘하고 극적이고 불안하고 하는 이런 성격 장애가 심하면 그거는 우리가 여기를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인간을 갖다가 얘기할 때 서양에서는 너무 표청의식 그걸로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무의식보다도 심청 무의식적인 것이 인간을 다 지배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내가 더 얘기 안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강대국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카르텔들 제국시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다시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완전히 허구적이다 하는 얘기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 이게 근데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건 누가 희망하겠어요? 지배받는 사람들이 희망하고 그린 의식 정도 와 있는 사람들 이게 몇 프로예요? 전 세계로 하면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80억 인구로 따지면 선진국 가지고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중산층에서 진보적인 그린 의식 그 사람들은 인섭적인 것도 그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공동체를 생각한다 이거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건기가 중건기 이상이 되는 사람이 여기 표에서요 가운데 진하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은 캐닐버의 동합의식 적인 단계이고 양쪽에 파란색은 교수님의 정리하신 그렇지.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근기 유전을 인성 발달 쪽에 놓으셨고
영성 쪽의 카르마를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네, 그 근기라고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제 수행의 정도를 가지고 상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행의 정도?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수행과 인연이 될 때 상근기, 뭐 중상근기 이상이 되어야 지우와 이런 그런 관계를 만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영성적인 부분과 근기와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있죠. 그 단지 이게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한마디로 해서 중근기의 사람들은 고통이나 불행이나 또 이 불안, 생후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어디를 찾아요?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찾는데 그 사람들은 영성은 영성지능으로 얘기한 그 서양에서 지금 영성지능을 파울로의 페이스, 영성의 발달 그론을 하면 영성지능이 아니고 종교성이에요. 원래 하면 종교성. 우리가 지금 블루까지 중근기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매달리는 게 전부 다 블루란 말이에요. 근본주의 종교. 종교성이죠, 종교성. 절대자에 의존하고 믿고. 서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건 존재적으로 가면 이유에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양은 인정하지만. 그게 좀 근본주의라는 말을 제가 잠깐만 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적인 그런 식으로 종교를 믿고 거기에 거하면 중근기의 사람들은 그걸로서 이제 그 믿다. 그런데 중근기의 사람이 교회에 막 가가지고 하나님 막 하는 사람이 당신 명상하셔야 돼요. 명상. 이건 있지. 명상이. 여러분들은 내가 반드시 한번 봐야 될, 나도 우연히 어떤 기회에서 봤지만 명상살인이라는 넷플릭스에 그걸 보고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건 뭐하고 왔냐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챙김의 오용, 마음챙김 자체가 내가 잘못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챙김의 오용과 악용이 바로 명상살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아주 리얼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건 아주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이 사람은 아주 고지고대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호흡 보면 당연하지. 아무리 막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면 기호흡을 단전 호흡 이게 아니고 그냥 호흡을 길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감정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마음챙김에서 뭘 그하냐면 인간을 점점 더 그하면 마음챙김을 제대로 받아. 그래서 우리가 켄 일버의 이 책이 가장 갖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나는 그건 전통 지혜든지 현대적이 좋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